1966년 한국에 진출한 착한 목자 수녀회는 지난 57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투신해 왔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 근로자,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까지 시대적 요통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이웃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열악한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그린도어 방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 수녀님께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수녀님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착한 목자 수녀원의 공성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언제나 저희 여성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착한 목자 수녀의 권영주 마리필리아 수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리필리아 수녀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린도어는 이주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활동이라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쭙기 전에 이 그린도어가 어떤 의미를 지닌 이름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수녀회 프랑스 모원에 가면 네. 그린도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록색 문이에요. 예전부터 저희 수녀님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견을 나가실 때 그 문을 통해서 나가시곤 했습니다. 밖으로 연결되는 문이에요? 밖으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열고 나가는. 네. 예, 그래서 저희끼리는 희망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도 이제 대상이 이주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 먼 타국까지 와서 새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그린도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곳이 어떤 곳이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녀님께서 직접 그린도어는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린도어는 이곳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온 그리고 농촌 특히 농촌 지역으로 일용직으로 오시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사도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다른 쉼터나 그런 곳과는 다르게 저희가 일일이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필요성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응답하는 그런 방문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엔 일손이 부족하고 뭐 결혼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자리 찾아서 오는 여성들이 농촌에서 심한 일을 하는데 제대로 뭐 월급도 못 받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런 고충을 다 방문해서 이제 들어주시고 그들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뭔가 해결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네, 해결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 언어도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환경 플러스 모든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움직이는 이동수단도 굉장히 불편하고 모든 환경적인 게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특히나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런 임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의료적인 모든 면에서 한국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고 더 긴 시간의 이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그냥 같이 동반해주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우리 권영주 필리아 수녀님이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시고 사실 시작하신 분은 옆에 계신 우리 공성의 수녀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수녀원 안에서도 이제 5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그 수녀의 진단을 했었어요. 그럴 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수녀님들이 그 나이들이 들어가고 그런 반면에 성소자는 줄고 이게 세계적인 또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그런 곳을 따라가는 형국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나이가 이미 너무 넘는다. 그래서 나이를 초월해서 사명만으로 살 수 있는 사도직들을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려면 뭐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렇죠.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나이 제한이 있죠. 그런데 60세가 보통은 이제 그 은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65세 원장인 경우에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나이가 다 60대 가까이 되고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을 살자 하는 측면에서
그럼 새로운 사도직을 찾아보자. 그래서 때마침 나라에서도 탈시설화 이야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발맞춰서 어디에 그러면 우리가 투신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찾아본다고 이주민 쪽으로 저희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녀님, 처음에 방문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2017년부터 일을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마침 깻잎 노동자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깻잎 노동자는 그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굉장히 험악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깻잎 노동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이 이주 여성들의 상황이 어떤가라고 해서 2017년부터 1년 정도 네. 그런 정보를 갖고 또 기관들을 만나고 이랬었고 2018년에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 농촌으로 찾아가 보자 해서 직접 무작정 찾았어요. 근데 보통 이주민들이 당시에 그 서울권하고 경기도권에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그 미등록자 네. 이주민들이 40만 정도 되고 이제 그냥 이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204만을 넘어가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했는데 안성이나 화성 같은 데는 도시권인 거예요. 그래도. 네. 그래서 그런 데는 그 이주민 센터라든가 뭐 이런 상담소가 많아서 정보를 굉장히 수월하게 접하실 수 있고 도움도 많이 받고 계셨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농촌 지역으로는 그런 어떤 자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집과 집 사이가 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비닐하우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여성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말을 걸어보니까 말을 전혀 못하시고 자기 이름과 그다음 남편이라는 소리, 저기 여기 이거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나 이렇게 이제 저도 같이 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물 같은 거를 네. 그다음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뭐 풀어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묻고 제가 다음에 또 오겠다. 뭐가 어려우냐 있느냐 이래도 아무런 그 소통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무작정 가서 만나고 또 비닐하우스로 직접 들어가고 이러면서 제가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녀님,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이 마음을 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수녀님들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네. 길을 지나가다가 네. 그 남자분들이었어요. 남자분들이었는데 미나리 밭에 거기서 미나리들을 잔뜩 싣고 갔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어가지고 떼약빛이 그렇게 쬐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이렇게 봤는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음료를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불이 나게 아이스크림도 사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에게 막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서야 쳐다보고 저를 보면서 이제 다가온 거예요, 한 분이. 네. 나머지 분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분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여기다 놓을 테니까 너무 덥지요. 일단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너무 더운데 이거라도 마시면 좋겠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여기다 놓을 테니까 드시고 하라.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돌려서 갔다가 그 다음날에 또 오고 그 다음날에 또 오고 이래서 눈을 익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좀 드리려고 애를 썼죠. 그 수녀님이 직접 그 방문하셨을 때 실제로 그 뉴스에 들었던 그런 네.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아유, 그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신뢰가 어느 정도 생기니까 그분들을 제가 방문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주거 침입죄로 제가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사복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점심 시간에 제가 들리든가 아니면 일할 때 들리던가 이러면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로서는 고용주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기를 퇴근 후에 이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를 초대해서 이제 집에 갔는데 아우 깜짝 놀란 게 온 집안이 다 새까매요. 여기 이 곰팡이로. 이게 컨테이너가 밖에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집이었는데 그 집은 너무 얇은 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들이 안에서 막 부를 때잖아요. 밖엔 차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가 생기죠. 결로 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름에는 곰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고 실제로 그 안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가 있지만 남자 여자 같이 있어요. 이렇게 컨테이너가 2개로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어떤 자기들 동족에게 당하는 폭력도 있는 상황이고 또 먹는 그 부엌 같은 데를 하나 컨테이너 옆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에는 거의 쓰레기처럼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데다가. 그래서 너무 상황이 열악했는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필리아 수녀님은 이 소임을 맡은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1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파니아 수녀님이 이제 소임을 옮기시면서 그 후임으로 제가 온 거라서 네. 작년하고 이제 올해. 네. 그러면 좀 걱정도 많이 되셨고 이제 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도 그러면 비닐하우스마다 모르는 집을 다 찾아가서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스테파니아 수녀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고생하신 덕에 약간의 신뢰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시 거처처럼 머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그들만의 이제 타운 같은 마을이 약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농촌의 그 마을을 약간 활성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퇴근하시고 오시는 시간이 되면은 한 6시 이후에 갑자기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나이도 젊으신 분들이 많죠.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계신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수녀님의 그 노력으로 정말 저희가 일단 활동하고 있는 그쪽 일대에서는 이제 수녀복을 입고서는 어색해하지들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어색해하셔서 사복을 입고 이제 그렇게 다 길을 터주셨는데 이젠 저희가 이렇게 가도 어색해하지 않으세요. 네. 예. 그 스테파니아 수녀님은 처음에 그 이주민들하고 좀 친하게 될 때까지 수녀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예를 들면 한 곳을 방문을 했는데 얼마나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고 그 이주민이 보통 이주민들이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소리를 막 지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누군가한테 막 전화를 하셔서 다른 분이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 그분이 오셔서 그러는데 이제 며칠 전에 약을 팔러 또는 화장품을 팔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주민들을 상대로.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이 하나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욕도 먹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는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같이 그냥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한다. 뭐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또 이거를 막 그 웹을 찾아가지고 통역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마음을 통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그 집에 자꾸 가서 얼굴을 디밀고 갈 때마다 뭐 보기에는 조금 영양실조의 느낌이 있어서 우유를 한동안 또 제가 배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마음을 조금씩 여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좀 더 편하고 또 그분들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마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다시 또 저한테 전달해주고 입소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더니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신뢰를 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일부러 보내기도 하고 이랬고 한 번은 갑자기 저 밤 11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50대 아저씨신데 그분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옆에서 누가 대신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콩팥 관 거기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급하지만 그 병원에서는 시립이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 서울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그 서울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이제 수술을 급하게 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두려움이 크셨죠. 미등록인데다가
이렇게 수술한다고 하니 아는 사람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또 돈도 많이 걱정이 되시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밤새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입원하라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그걸 못 참을 수밖에 없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잡혀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으시고 하니까 퇴원하시겠다고. 3일 되는 날에 벌써 퇴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굳고 말리시는데도 퇴원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퇴원하게 해달라 했는데 이제 병원비도 걱정인 거예요. 저희 수녀원은 그때 당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도움을 주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탁 돈을 내놓으시면서 100만 원만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 100만 원이 아니라 보통 몇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 돈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서 딱 해결했는데 99만 9,500원인 거예요. 5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500원을 탁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한테 500원 이 500원이 남았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분이 너무 안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네. 안심을 하시면서 나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아,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다시 그 지역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늘 그걸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발등에 혹이 또 이렇게 생긴 거예요. 크게.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니시기 어려우신 거였어요. 근데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이분도 이제 한 몇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보통 이분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네. 수가가 적용이. 그래서 몇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제 막 모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다 하고 했어요. 사회복지사랑 다 얘기하고 병원 선생님이 또 의사 선생님 깎아주시고 이랬는데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너무 이게 다행인 거예요. 네. 자기 나름대로.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신뢰가 완전히 생기셔가지고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저희는 사실은 좀 엄마라는 단어를 듣는 것이 좀 네. 익숙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엄마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이들에게 큰가라는 네.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래,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느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분들이 엄마 그러고 따르시더라고요. 신뢰의 최고봉이 엄마 아닙니까, 신부님? 그래요. 네. 우리 권수녀님께서는 아까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1, 2년 네, 됐다고 1년, 하셨잖아요. 네. 1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이전에도 이주 노동자들과 인연이 있으셨나요? 이주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수도회에서 하는 네. 이주 여성, 그러니까 폭력당한 이주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도 잠시 있었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뉴스나 미디어에서 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정말 가가호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직접 그들의 생활을 듣고 옆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런 경우는 저도 지금 새로이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집이나 쉼터에서 일하실 때랑 네. 그린도 사도직은 어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거죠. 예. 네. 이게 하나의 시설이라는 그 장소에 매여 있지 않고 어디든지 그 집이 어디에 있든지 그래. 필요로 일단 전화가 오거나 네. 그러니까 연락을 받으면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저희가 그 집을 직접 가는 거. 바로 출동. 예, 출동. 네. 그리고 약간 그 대기하고 있는 항상. 그러네요. 예, 아까 수녀님께서도 이렇게 밤에 병원을 갔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시골이다 보니까 의료시설이 기반이 워낙에 약한 데다가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더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은 40도가 넘는 고열이어서 이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구급차를 부르자고 하니까 구급차는 무서워서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가 몸이 달아서 막 오는데 그때가 12시가 조금 넘을 때였는데 새벽 그냥 무조건 키 들고 갔어요. 시립병원에 갔는데 저희는 아동을 위한 응급시설이 없습니다. 저기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0km를 운전하고 그 밤중에 막 밟아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아이는 무사히 회복이 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진짜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이렇게 사실은 이제 크게 말하면은 막 의료적인 시설 이런 게 되게 더 거창하게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삶 속에서는 냉장고가 고장난 거, 세탁기가 고장난 거,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이랑 면담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삶의 일상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게 어려우시니까 가서 수녀님, 그러니까 수녀님이라고 엄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냉장고 고장났어요 하고 전화가 와요. 냉장고 안 돼요. 냉장고 물세요. 뭐 이렇게. 네.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전화상으로 그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은 무조건 가야 돼요. 가서 보면은 아 이렇게 뭐가 문제구나 해서 서비스 센터에 제가 전화를 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오시는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저도 같이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났고 뭘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라는 거를 짧게 설명 들었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거에서 굉장히 같이 그냥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 정말 옆집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쵸. 한국의 여러 가지 제도나 네. 모든 면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도움이 사실 더 필요한 네, 그런 네, 상황인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쪽 사람들 약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서러움 네. 그리고 뭐 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네. 또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함부로 네. 대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수녀님이 쭉 보시면서 지금 이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또 어떤 어려움을 이 사람들은 느끼고 있을까요?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건데 언어 그리고 환경 그리고 신분의 상황 그렇죠. 이게 그게 미등록적이다. 불안하죠. 예. 네. 그래서 항상 조금씩은 주눅이 들어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나아졌다고들 네.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성들이 사실은 그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오셔서 사실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여성들은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은총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출산을 한 은총이지만 그 이후에 그 아기와 지낼 그 생활 공간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흙 위에 있는 정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아이와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와 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환경들, 그렇군요. 네 그런 게 되게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착한 목자 수녀님들은 네. 예전부터 이제 미혼모도 많이 돕고 네. 또 쉼터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엄마랑 아기를 돕는 데는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뭐 필요한 네, 우유나 기저귀나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여기저기 구할 때도 많으시죠? 네. 네. 많다고 대답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덕을 보고 있죠. 그린도어가 저희 이제 수녀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미혼모의 집이나 다른 이제 중간의 집 같은 그런 시설들의 도움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린도어가 이제 상황상 미인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정말 100% 후원자들의 그 후원금을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마리아의 집이나 뭐 다른 뭐 요셉의 집이나 이런 다른 이제 저희 착한 목자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쉼터들의 도움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그렇군요. 우유라든가 기저귀라든가. 그러네요. 네. 네. 자, 스테파니아 수녀님도 이제 지금은 소임을 옮기시긴 했지만 그렇게 쭉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네네. 지금까지도 어른들도 얘기가 나왔지만 또 이런 것들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네네네. 그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떠났으니까 그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당시만 해도 뭐 여성들은 1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못 받았던 상황이에요. 노동 시간은 12시간 정도 하시는데 그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리고 남성들은 180만 원 당시에 그렇게 받으시는데 이 가치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면 3배 정도 가치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참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에 오실 때 이미 빚을 지고 오는 상황들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일해서 벌어서 그거를 다시 조국으로 보내주고 나머지 아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거라든가 이런 식생활 문제, 영양실조 문제 이런 게 많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하고 국제 결혼하신 이주 여성들이 자기 동족끼리 또 차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남편이 택시 운전사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이주 노동자들이 시내를 간다 그래도 한 15분 정도, 20분 걸리거든요. 시내까지. 그래도 몇만 원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불안하니까 그냥 못 가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자기 동족이고 부인으로서 한국 남자의 부인으로서 사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그 안전을 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또다시 착취를 당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저희는 이제 제가 직접 운전을 해주고 해서 은행도 모셔가고 또 은행에서는 카드 같은 것도 잘 못 됐고 막 이랬을 때 다시 그 일을 같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주고 뭐 병원도 가서 끝까지 함께 해드리고 이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착취 구조에 노출돼 있다. 그러면 우리 권수녀님은 지금 수녀님께서 만나고 있는 이주 노동자분들은 대략 한 몇 분 정도 되시고 또 어느 나라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100명 안팎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매일같이 뭐 제가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그냥 가끔이라도 연락을 드리고 어쨌든 서로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10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제가 많이 컨택하고 있는 나라는 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태국 분들, 미얀마, 캄보디아 그렇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기술직 아니면 이렇게 일용직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수녀님 이 소임하시면서 우리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사실 편견도 있는데 수녀님도 이제 또 새롭게 경험하시고 이분에 대한 인식이 또 달라지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희가 항상 그 외국인 이민자들 그리고 외국인 특히 노동자들을 대할 때 많은 편견 속에 있는 걸 보고는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특히 농촌에서는 그분들이 없으면은 농촌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일단 한국 분들도 계시는 한국 분들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게 사실인 거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농장주 분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간혹 몇 분을 제가 만나 뵈서 얘기를 들으면은 싼 맛에 이분들을 데려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는 싼 맛의 노동력을 데려오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가 저희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이제 모셔오는 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리고 농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으셔서 농사를 아예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내려가서 한 두세 분 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이주민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농사를 올해는 쉴까 봐요 하신 분들도 뵀어요. 그럴 정도로 그분들이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세요. 저희 식탁이 그분들을 빼고는 이루어질 수가 정말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을 조금 더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사는 내 식구들이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식구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잘 먹이고 싶어서 그 마음 하나로 오신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귀하게 보여봐 주시고 저희도 언젠가는 지난날에 그랬었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 주시고 정말 한 사람으로서 좀 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공순녀님. 그런데 애초에 이분들의 불법 체류가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신의 농장에 몇 분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걸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노동이 생각보다 열악하고 자신의 숙소나 노동의 그런 어떤 강도가 그러니까는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옮기고 싶은데 이 옮기는 게 자유자재로 될 수 없게끔 우리나라 법에서 막아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옮기려면은 조건이 있죠. 그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조건. 그래서 그 허가를 고용주분이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주는 또 뭐 하실 말씀들은 있죠, 물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정 도시권으로 가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옮기니까 불법이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으려면 나라에서 이들에게 좀 더 세팅을 다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옮기는 쪽에서 받으시는 분 쪽에서 사인을 한다던가 네.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서 더 이상의 이런 미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이분들의 신변이 좀 더 안정적이고 네, 저희 나라의 안에서도 기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필라 수녀님은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1년 넘게 이제 소임을 하시면서 뭔가 배운 것이 있다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진짜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진짜 예수님께서 말한 그 이웃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손을 먼저 내미셨더라고요. 정말로 그 텍스트로도 네. 손을 내미셨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은 진짜 이웃이 기적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손 한번 내미는 게 가서 냉장고 한번 들여다보고 봐주는 게 그렇죠. 기적이 될 수가 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굉장히 그 이웃으로 사는 게 뭔가, 함께 사는 게 뭔가, 특히나 요즘 세대에 진짜 참된 이웃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스테파니아 수녀님은 이 소임을 이제 마치고 이제 새로운 소임을 좀 찾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그린도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참 하느님의 그 현존을 곳곳 눈길 돌리는 곳마다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느님의 눈길을 느꼈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순간순간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구나라는 걸 진심으로 진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어려웠어도 하느님이 늘 눈에 놓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기쁜 사도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준은 사실 명확하죠.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이것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다는 착한 목자 수녀회의 설립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아주 뜻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ructus